내성적 활동이 실제 의식적 경험에 영향을 미쳐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자, 기능주의 심리학. 이 제임스가 주장하는데요. 후에 대표적인 학자는 듀이, 그 심리학의 교육 현장에 적용을 하죠. 이 구성주의에 대한 대응은 내성법이 불가능한 대상, 즉 어린이나 정신장애인 동물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의 내용, 심리적 기능이 더 크겠죠. 인류의 생존을 증진시킴으로써 의식적 정신은 진화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식적 정신이 뭐예요?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 즉, 제임스는 실험박 인간에 대한 연구를 촉구합니다. 심리학에서 실험 대상을 동물이나 아이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까지 확대시키고 또 주요 문제인 기억, 사고, 성격 같은 주제까지 포함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왓슨과 러시아의 파블로크가 유명하죠. 왓슨은 전통적인 행동주의학자고요. 관찰과 추정 가능한 사건,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신과정을 배제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 초점을 둡니다. 파블로프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조건 형성의 결과다. 인간을 이해하는 공식은 바로 자극과 반응의 관계다. 즉, 유전보다는 환경을 강조합니다. 형체주의 심리학. 형태주의 심리학은 게스탈트 사이콜로지인데요. 전체는 부분이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대상을 부분이 조합이 아닌 전체로 보자. 어떤 내용을 요소로 나누면 원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요소를 다시 재결합하여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정신은 부분적인 자극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극들을 응집된 전체로 보자는 거죠. 그 인지는 일련의 개별적인 감각 그 이상이다. 형태심리학, 게스탈트 심리학은 코프카와 켈러에 대해서 이 두 학자가 미국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 기억, 문제 해결 등의 지적 활동에서 지각중심적인 해석을 강조하고 후에 인지심리학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정신분석학은 프로이드의 사례 연구에서 대개 성이나 공격성과 관련된 무의식 충동들이 인간 행동에 강력한 동인이라고 얘기하죠.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심리학에 포함시킨 최초의 연구자예요. 그리고 정신 결정론을 주장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간에 의식하지 못하는 이 심리적 동기, 즉 무의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동 초기의 경험들이 성격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다섯 심리학파의 특성이 있어요. 초기 다섯 심리학파의 특성은 구조주의 보면은 연구 대상의 의식적 경험을 두고 연구 목적은 정신의 구조 분석에 둡니다. 그리고 방법으로서는 분석적 내성법을. 기능주의 역시 경험에 연구 대상을 두죠. 초점을. 목적은 정신의 기능 연구, 내성법의 행동을 측정하고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연구 대상을. 그리고 목적은 행동 통제, 방법으로서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연구했습니다. 네 번째로 형태주의는 의식적 경험의 연구 대상인데 정신의 전체적인 성질을 증명하자. 그 연구 방법은 내성법과 증명을 통해서 형태주의 부르짖습니다. 정신분석은요, 무의식적 동기가 바로 연구 대상이에요. 목적은요, 성격 이해. 연구 방법은 의료적인 사례 연구에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행동주의적 관점, 정신분석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 인지적 관점, 생리심리학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주의적 관점은 자극을 통해서 이 블랙박스에 통과를 할 때에는 뭔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리학 주제는 오직 행동뿐이다.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요. 환경 자극에 의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스키는 조작적 조건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급진적인 행동주의죠. 이 정서, 느낌, 사고에도 행동주의를 적용하려고 했고 환경보다는 행동 결과에 대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긍정적 결과에 따라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1941년 웰던2라는 잡지에 발간을 하는데 행동 원리에 기초한 이상적인 사회를 묘사한 대중서적을 널리 판매합니다. 이 스키너의 유토피아적인 사회죠. 이 사회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긍정적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조절하는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스키너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관점에서는 인간의 무의식은 알프레드 아들러나 칼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는 인간의 행동의 본능과 무의식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사고나 공포, 갈등 등은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다. 무의식적 과정은 존재다.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생리적 추동의 중요성을 무시하고요. 유아기 경험 및 무의식을 강조합니다. 아들러 융은 프로이드의 성과 반대로 공격성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성격 연구나 상담 그리고 임상 장면에서 폭넓게 적용하고 인간 정신을 분석하는 접근법으로 객관적 과학적 측면에서 약간 비판을 받기도 하죠. 인본주의 관점에서는요, 메슬로우와 로저스가 있는데 인간은 자유의지, 즉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 실현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뭔가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현재의 느낌과 사고와 같은 주관적 체험을 강조하고 행동보다는 내적 정신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행위자다라고 얘기해요. 인지혁명을 부르짖은 사람이 켈리인데요. 이 형태주의 심리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이 결합한 것이 인지혁명이에요. 인지적 관점. 인지심리학은 유기체의 지각과 정보처리, 경험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신작용과 객관적이고 잘 통제된 실험실 연구를 강조하고요. 인지심리학은 언어적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찰 가능한 반응을 통해서 정신적 과정을 추론합니다. 인간은 수동적으로 자극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각한다. 그것을 다시 새로운 형태나 항목으로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리심리학자 스펠리는요, 생물학적 견지에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감각기관이나 신경계통의 생리적 작용으로 인간의 심리적 사실을 설명합니다. 뇌, 호르몬 체계, 심리학적 기능, 유전에 관심이 있고 주로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생리심리학적 연구는요, 뇌의 활동과 인간의 행동, 또 경험 간의 밀접한 관계를 좀 연구를 하고 있죠.